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 분석 제일 정확하고 심도 있게 분석해 볼 텐데요. 이항영 위원님 해외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자,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데요. 인사이트 통해서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로테이션 장세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은입니다. 자, 지금 쉬어가는 장세에 대한 고찰인데요. 그러려면 이 조정과 순환의 좀 차이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성향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가 하루 이틀 떨어지면 이제 크게 떨어지고 큰 폭의 하락이네, 약세장이네, 아니면 시장이 끝난 것 같고 세상이 망할 것 같이 얘기하면서 겁이 많아지고 일단은 불안에 엄습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조정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고요. 저희는 주초부터 계속해서 조정보다는 지금 현재는 섹터 로테이션,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두 개의 차이를 개념부터 좀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 드리는 것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새벽부터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나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들 얘기하는 그냥 쉽게 어떤 의미보다 그냥 쉽게 시장이 조정이 왔다, 큰일 났다는 그 조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시장 또는 특정 지수가요, 최근 고점 대비 10% 하락하는 현상 우리가 조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커렉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과열된 시장이 건전한 수준으로 약간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겠고요.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특징적으로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시장 전반에 걸쳐 하락이 나타나고요. 단기간에 급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은 천천히 올라갔다 하루 이틀에 급하게 떨어진다는데 일상적인 거다. 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과도한 낙관론이 해소되는 과정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고점 대비 3% 하락은요, 1년에 7.3회 발생됩니다. 1년에 7.3회라는군요. 한두 달에 한 번씩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요,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할 것 없이요, 여러분들 세장이 끝날 것 같고 엄청 떨어진 것 같지만요, 단 하나의 지수도 3%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럼 5% 하락은 언제 얼마나 자주 있느냐? 1년에 서너 번 있습니다. 3, 4개월에 한 번씩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진짜 여러분들 말씀하는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10% 조정은 10개월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래서 1년에 1.1회 정도이기 때문에 10% 조정이었건 5% 하락이건 3% 하락이건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친구와 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말씀드리는 순환입니다. 순환매, 영어로 보면 로테이션이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시장 내에서 자금이 한 업종이나 종목군에서 다른 종목이나 다른 테마, 트렌드로 옮겨 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조정과 달리요, 순환매는 특정 업종의 주가는 하락하는 반면에 또 다른 섹터들은 주가 상승하는 형식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주에서 가치주, 아니면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 뭐 이런 것들로 옮겨가는 현상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조정은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것이 되겠고요. 순환은 시장 내에서 자금 이동하면서 특정 부분이 강세를 보이거나 반대로 약해지는 그런 경향을 의미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지수나 그런 어떤 트렌드를 갖고 테마를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다우, 나스닥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우지수는 올해 20번이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다우지수 어제 오늘 나름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사상 최고가까지 한 1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고요. 최근 닷새만 본다 그러면요, 다우지수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그림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올라갔던 것이 S&P 500과 그리고 나스닥이 되겠고요. 다우지수는 재미없었지만 최근 들어서 버티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이는 것이 S&P 500과 다우와 나스닥의 흐름이 나겠고요. 다음은 섹터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섹터별로 보면 어제도 비슷한 그림 보여드렸었는데요. 연초 대비 기술주가 가장 많이 올랐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쉽게 해서 엔비디아, 팔란티어, 그리고 메타 이런 게 많이 올랐다는 것인데요. 최근 한 주나 2주 정도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은 일주일 동안에 보면은요, 헬스케어,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6개 섹터는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모멘텀과 퀄러티입니다. 모멘텀 주가 올라가는 주식에 쫓아가는 거가 되겠고요. 퀄러티는 주가 흐름과 상관없이 진짜 좋은 주식을 찾아가는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도적으로 올해 모멘텀 주식의 강했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최근에 일주일만 보면 상대적으로 퀄러티 주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모멘텀 주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일반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건 성장주와 같이 보더라도 마찬가지 답변을 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모니터의 방송 채팅창이나 나중에 댓글로 똑같은 질문 다 하십니다. 리스크 헤지 이렇게 손실이 났을 경우 방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고 현금을 늘려야 하나라는 생각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혹은 종목을 바꿔 탈까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뭐 겁나니 엔비디아 팔고 갑자기 P&G로 교체할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명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리스크 헤지나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분산 투자에 나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교과서적이면서도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높은 분산 투자 방법이 되겠고요. 분산 투자의 대상이 될 만한 종목들보다는 ETF로 한 5개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이라든가요. 배당과 퀄리티를 같이 갖고 가는 겁니다. DGRW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겠고요. 이것은 최근에 5월 달인가요? 이걸 카피한 이거를 benchmark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상장된 한국 자산인가요? 한국 투자인 운영에서도 비슷한 ETF를 출시했기 때문에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S&P 500 중에서도 가치주만 모아놓은 것이 SPYV입니다. 주가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죠. 다음은 저는 MGK 초대형 성장주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반대로요. 초대형 가치주입니다. 초대형 주식 중에서도 가치주만 몰려가는 것이 MGV인데요.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퀄리티, 앞서도 말씀드렸던 퀄리티 같은 것들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변동성이 최소화되어 있는 USMV라는 ETF가 있습니다. 가격은 94달러 정도 되는데요. 사상 최고가에 한 3센트 정도 모자랄 정도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거나 스터디해보고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주식은 ETF는 바로 이겁니다. 성장주는 성장주인데 합리적 가격에 사는 것들이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지 않은 성장주를 가는 건데요. 가프란 개념이 있습니다. GARP란 ETF가 있는데요. 61달러 정도니까요. 이 모든 것들 여러 차례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것들인데요. 찬찬히 스터디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5개로 꼭 집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조정은 전체가 약세, 순환은 그 안에서의 자금 이동. 아직까지는 다우 지수가 최근 닷새 동안에 좀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은 4흘째 약세, 나스닥은 이틀째 하락입니다만 다우 중심으로 오늘 헬스케어 부동산 쪽에 좀 강세가 있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을 시에는 포착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ETF들도 사상 최고치 흐름을 나타낸 것이 상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에 대한 강조 함께 하고 있고. 자, 오늘의 월스트리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마켓워치에서 보도한 주요 뉴스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강세론자 텀리, 시장 문제 없나요? 네, 이렇게 그에게 묻고 싶습니다. S&P 500 7,000 달성 얘기도 했다고요? 네, S&P 500 지수가 7,000포인트까지 연내 도달할 수 있다는 기존의 시각은 재확인하고 있겠고요. 이분은 이제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이런 거에 대한 긍정적 시간 여전히 갖고 있고 중소형주도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핵심 조건이 충족될 경우, 그러니까 필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S&P 500이 7,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올해의 주식시장은 3가지 국면을 진행될 텐데 지금까지는 2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1단계는요. 관세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큰 폭의 출렁거림을 보였던 불안정한 시기. 2단계는 4월 이후 현재까지 시장이 외면 속에서 나타났던 강력한 V자형 랠리가 있었죠. 3단계는 마지막 국면인데 아직은 아니지만 비둘기파괴적 연준, 쉽게 얘기해서 9월부터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잘하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좀 좋은 얘기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9월에 액션이 나올 때 정말 구체적이 되겠죠. 어떤 비둘기파적인 연준의 입장이라든가 두 번째가 ISM 제조업 지수의 회복이 주도하는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된다라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2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금리 인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금리는 3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져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PPI 나오기로 등등 나오면서 금리의 인하는 있지만 남은 이슈는 2번에서 3번. 오늘 현재 페드워치 2 기준을 보면 2번 정도로 지금 콘센서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인데요. 참고적으로 50이라는 게 기준입니다. 50을 넘었던 것이 연말 연초에 한 2달 정도 가까스로 50일 사이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뚝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탐내에 따르면 최근 28개월 동안요. 51을 밑돌았던 ISM 지수가 마침내 50을 넘어서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ISM 제조업의 지수가 본격적인 회복이 된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들이 탐리가 얘기하는 대로 지수는 다시 본격적인 상승상에 진입하면서 7,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금리 인하에 따른 반응이 아직까지는 가보지 않은 길이죠. 물론 과거의 경험은 있지만 여전히 초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여전히 불안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들을 여전히 유의할 부분도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CNBC에서 보도한 오늘 월스트리트 소식 함께 보시죠. 스노우플레이크 20% 상승 전망.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놓은 얘기인데요. 점점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또 강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세하게 전해주실까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분석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노우플레이크는 그 항상 거의 뭐 제가 보기에 똑같은데요. 엔비디아랑 실적을 어찌됐건 똑같은 날 발표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내주는 경우인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에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AI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부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소프트웨어계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었는데요. 마침 이제 팔로알토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는 있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투자 의견을 일주일 앞두고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수로 과감히 상향시켰고요. 목표 주가도 200에서 24달러로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주당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는 0.168달러가 되겠고요. 매출의 목표 컨센서스는 10.6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즉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요. 견고한 재무 실적을 나올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단연 동안의 상당 기간 동안의 주가의 성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AI 시장이 분명히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 단기적인 것에 관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데이터 기반을 분석하고 플레이크의 제품 매출이 가이던스보다 더 좋은 결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있고 수급 개선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51명의 애널리스트 현재 월가에 있는데요. 41명이 매수 또는 강력 매수 의견을 갖고 있는 반면에 주가는 최근에 좀 부진했다는 측면 그리고 다음 주 실적이 이들에 따르면은 나름 깜짝 실적이 나올 수 기대감이 있다는 정도도 흥미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로이터 헤드라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트럼프, 인텔에 이어서 땡땡땡도, 자, 땡땡땡이 삼성도 들어갈 수 있고요. TSMC, 또 마이크론. 자, 더 트럼프 정부가 인텔에 이어 삼성, 마이크론 등의 지금 지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 기업의 주식도 원한다? 이거 굉장히 좀 주요한 헤드라인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로이터 통신에서의 기사가 이제 많은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보다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인텔이 오늘 뭐 주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인텔이 주가 올라간 것은 결국 인텔의 CEO를 이제 해고해야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좋은 사람이란 평가를 하고 미국 정부에서 10%까지 지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반도체 기업 TSM이라든가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쪽이 좀 미국에 투자하면서 칩셋에 기반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 나오고 아직 최종적으로 돈을 받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런 걸 하니 트럼프 대통령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맨의 입장에서 보면 거저 주는 돈이 어디냐는 겁니다. 거저 돈을 줬으니 너희들이 우리가 지분을 갖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에서도 이슈가 워낙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은 기업대로 될 수 있지만 어떻게 외국 기업에 대한 지분을 강제로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외국 기업들도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겠고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데 아마도 미국에서는 지금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주말에 대통령의 그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가 함부로 쉽게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주식이 늘어나는 효과는 분명히 안 좋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여하튼 이것이 미국에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아직 큰 영향에 대한 판단을 아직 하기는 이른 시점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말까지는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그 반도체의 장악 영향력 주말까지 우리가 꽤 주요한 헤드라인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